팟빵 오리지널.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세상 모든 고민을 말하고 나만의 맞춤 솔루션을 선택하는 시간. 국내 최초 상담 배틀쇼 1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사라 고민 상담 주식회사 김과장 김부들입니다. 자, 오늘 비가 오네요. 비 오는 날은 항상 출몰 하죠. 꽃단분이. 네, 이 지역에 미친 나다 애나님 모십니다.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술잔을 들고 있고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이나 남았고.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내가 미친년인 거 같지. 근데 은영이가 없어서 네, 비가 추적추적 오는 것이 더 우울하게 약간 슬퍼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네요. 우리의 마음이네요. 예,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화나요? 네,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나도 나가면 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나간다고 하면 이 많은 관심을 한꺼번에 받겠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분은 비 오는 날 따뜻한 허브티를 즐길 줄 아는 남자 로이님 모십니다.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진짜로 비가 오는데 네. 네. 꽃에 물을 주더라고. 누가요? 근데 바로 저녁! 아, 저녁 하라고. 저녁은 아니고 이제 가. 집에 가. 아. 25년 전, 30년 전 얘기죠. 연기한 거 아니에요, 그분? 진짜 애가 맛이 갔다. 그러니까 DP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네. 어쨌든 갑자기 군대 얘기하는 건가요? 네, 여기는 두서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 여기가 바로 유튜브 느낌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네. 여기는 편집을 안 했는데 유튜브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저는 네. 비가 올 때마다 항상 그 친구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짰다. 시바이를 참 잘 짰어. 비가 오는데 물을 주는 건 누가 봐도 미쳤잖아. 자, 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영 씨의 자리가 빈 가운데 이제 좀 채워주실 분이 곧 등장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또 정산할 거 정산해야 되잖아요. 피드백. 본인이 모든 고민을 다 들어주신다는 K 장녀 콤플렉스를 가지신 분 사연이에요. 일단 네 분의 솔루션 너무 감사드려요. 안나 언니, 전 타로에 대해 불신이 있었는데 호감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귀 닫고 입 닫고 살아볼게요. 배상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 주위에 의존형인 사람들이 많았던 게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길 바랐고 그만큼 강하려면 제 주위에 약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여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선점하고 그 사람들한테 저의 고민을 말하게 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정말 팬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 얘는 뭐야? 와닿지 않나 보네? 팬인 게? 뒤에 다 삭제됐고요. 네. 그다음에 은영 언니, 이 자리에 없는 은영 언니. 네. 그때 이제 K 장녀가 은은하고 차분하게 돌아있다. 그 짤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그 짤을 봤답니다. 마지막 사연자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슬퍼요. 보내주신 편지 일기장에 끼워두고 두고두고 읽을게요. 그다음에 김 PD님, 저도 메시아 신드롬이 제 얘기 같아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평소 통제 욕구가 강한 편이고 그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고민을 들어주고 나면 제가 말한 해결 방법대로 행동하길 바라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스럽고요. 이건 병이고 못 고친다는 말씀에 너무 공감했지만 그래도 바뀌려고 많이 노력할 거고 제 얘기를 들어주신 네 분 덕분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은 배상훈 교수님과 은영 언니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은영 씨가 없기 때문에 제가 훔치겠습니다. 어차피, 예. 돈 되는 거랑 바꿔주는 건가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돌림판 한번 해가지고 선물 주는데 자꾸 그 누가 추를 달아놨나 봐요. 거기에 가장 저렴한 선물만 당첨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피드백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모시네요, 이분. 그 빈자리가 바로 채워집니다. 빨래를 개면서 사이다 같은 멘트를 날려주시는 유튜버이자 SNS 트렌드 리더 권강강님 모십니다. 자, 여러분, 짬짬바리로 빨래 두 개면서 주둥아리도 털고 있는 권감각입니다.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빨리 개는 여자 프로폴딩러 건강각입니다. 네. 아니, 여기 뭘 하나 뻗쳐놓고 계속 이제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네. 뽑아야죠. 유튜브 각 뽑아야죠. 아, 그런 거였어요? 네네네. 어머, 나 그것도 모르고 막 욕을 한 것 같네. 너무 좋았어요. 네, 나이스. 그랬어요? 네. 예. 원래 이런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자,
우리 나피디가 어디 찾아내가지고 그럼요. 네, 네. 섭외를 했어요. 되게 많은 데에서 방송국에서도 섭외가 조금 적지 않게 왔었어요.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조이에요. 온라인 허나 조합인데 닮은 걸로. 권진영 씨 요쪽 카테고리 닮았다. 근데 주로 섭외가 오는 게 이제 그 동치미. 네, 근데 남편이 절대 나대지 말아라, 나대지 말아라. 너는 그냥 아줌마다. 너는 네티즌이다. 네티즌. 끊임없이 10년간 저한테 계속 가스라이팅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온지 몰라요. 네. 팟빵은 안 들으시나 봐요, 남편분이. 그 정도로 그렇게 젊은이가 트렌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게 뭔지 몰라. 그냥 빵인 줄 알 거예요, 진짜. 진짜로. 그냥 몰라요. 선빵 맞는 네, 느낌으로. 구글 아이디도 없어서 제 거 구독을 아직도 못 눌렀어요. 혹시나 그래도 아직은 팟빵 유저들 분 중에 건강검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어떤 컨텐츠 하고 계세요? 주로 그 가정의 불화를 팔고 있죠. 그럼 가야겠네, 동치미. 딱 맞네요, 카테고리는. 근데 제가 항상 인생의 모토가 이번 생은 사별까지 가겠다. 근데 거기 나가면 못 가고 하차할 것 같아서. 진짜 싫어해요, 남편이. 공식적으로 쓰레기 되는 거 원치 않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74년생? 내일 모레 50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도둑이다 이런 얘기 너무 싫어요. 나이 차이가 있어요. 네. 요즘엔 능력 아닌가요? 요즘에는? 그럼 나는 능력이 없는 거죠. 무능력자. 다른 게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별시키면 되는 거죠. 사별을 강제로요? 저는 그런 거죠. 좀 기간을 앞당겨 주신대요, 교수님이.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오늘 저희 오빠 생일이거든요. 생일날 가는 것도 되게 옛말에 그 말이 있죠.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가는 날이 생일이다. 와, 여기 대박이다, 근데. 오는 날이 가는 날이다. 자, 그래요. 오늘도 사연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네. 따라라라라라라. 어떡해. 생까버리. 좀 부끄럽지 않게. 네, 사연 봤습니다. 사연 돌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여자들만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결벽증은 아니지만 청소를 할 때는 완벽하게 해야 했고 시각적으로 거슬리는 것들을 참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처음 타인과 그것도 남자와 산다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부모님 주선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하게 됐는데요. 그는 예민한 저와는 달리 모든 게 묻어냈기에 저와는 좀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신혼 초부터 크고 작은 잡음이 많았어요. 남편은 청소를 거의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1년에 청소를 하는 날이 1년에 한 번 정도? 믿으시겠어요? 그래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하면 되니까요. 돼지우리 갔던 집을 말끔히 치우니 시어머니는 예, 네가 들어오니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다. 지인들은요 여기 새 집이야? 모델하우스야? 이런 반응이 저를 흐뭇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생긴 첫 갈등은요 화장실 소변 사건이었습니다. 소변을 서서 보면 변기 주변뿐만 아니라 세면대까지 미세한 방울이 튄다고 들어서 자기야 소변을 좀 앉아서 보면 안 되겠어? 아이, 남자 자존심 있지. 어떻게 앉아서 싸. 그러다 정력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 그냥 튀면 내가 다 꺾게. 청소도 안 하는 사람이 소변을 볼 때마다 주변을 청소할 리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집에 화장실이 2개라서 서로 터치하지 않고 각자 하나씩 쓰면서 넘어가기로 했지만 예상대로 청소는 하지 않더군요. 남편이 쓰는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싶어도 쓰는 사람이 평소에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청소를 해주지. 이건 뭐 밖에 있는 공중 화장실보다 더 더러워가지고 도저히 청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변기를 닦고 있으면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런 변기를 닦고 이러고 앉았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청소도 안 하고 화장실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몸은 깨끗하게 씻을까요? 남편이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은 여러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나왔어. 거의 다 씻었던 상태라 10분 뒤 나왔는데 남편은 벌써 잠옷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뭐야, 잠옷은 씻고 입어야지. 씻었는데. 네? 씻었는데. 남편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약 10분 사이에 씻고 옷도 다 갈아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쓰는 화장실을 확인하러 갔어요. 처음엔 바닥에 흥건한 물기와 젖은 수건을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면서 저는 매번 남편의 욕실을 확인을 하러 갔고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빠, 안 씻었지? 샤워타올에 물기가 없잖아! 왜 자꾸 거짓말하는 거야! 나 샤워타올 안 쓰는데. 안 써. 얄미워. 근데
근데 남편은 이렇게 씻지 않으면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자신한테 이상한 냄새를 맡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빨래한 옷을 킁킁 맡아보곤 옷에서 냄새가 나면 자꾸 세탁기 탓을 하고요. 향수도 어마어마하게 뿌립니다. 또 나가기 전에 머리를 꼭 감는데 심지어 마트를 갈 때나 분리수거를 하러 갈 때도 머리를 감습니다. 머리를 안 감고는 절대 안 나가고요. 근데 나갈 때는 보이는 것만 씻고 집에 와서는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나간다와 냄새에 집착해요. 강박적으로 무조건 나가기 전에 머리를 감는 행위에 의미를 둘 뿐 진짜 깨끗한 세척은 안 한다는 거죠. 남편은 자기 전 제게 스킨십을 하려고 덤비기 전에 안 씻습니다. 아우 이건 아니다. 하루 종일 먼지구덩이에 있다가 땀범벅, 먼지범벅으로 침대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이 쓰는 화장실에 샴푸가 떨어진 걸 알고 있었는데 남편 머리가 젖어서 나오길래 오빠 머리 감았어? 샴푸가 없는데 어떻게 머리를 감아? 그냥 물로 감았어. 샴푸 없어서 안 쓴 지 꽤 됐는데.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집에서 안 치우는 사람들, 남자분들 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꽤 있습니다. 뭐 남자뿐만이겠습니까? 네, 물론 그럼요. 여자들 꽤 있죠. 네. 안나 씨도 안 치우는. 네, 안 치웁니다. 멋있어. 안 씻고 안 치워요. 남편분이 치우시잖아요. 걔도 안 치웁니다. 네. 그냥 아무도 안 치우나요? 그래도 누가 더 많이 치우냐? 그럼 제가 더 많이 치우긴 해요. 네. 너무 잘 맞는다. 맞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그 수채구멍에 그 가발 하나가 올려져 있을 정도로 머리. 그러지 마. 뭘 그러지 마 우리 집인데. 이씨. 수채구멍에 이제 애기 머리통 머리카락 정도 이렇게 쌓이면 와. 내가 한번 안 치워봤어. 왜냐면 내가 매번 어디까지 가나? 매번 치워봤는데 그 정도까지 가더라고. 그리고 어제 치우더라고. 그 아이 머리카락 정도 머리통만한 게 딱 있으니까 치우더라고. 그래서 됐네 그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나만 참으면 되는구나. 잔소리 안 하고. 안 해요. 네. 쿨레나네요. 네, 그냥 뭐. 혼사나 우리 베로이님은. 저도 그렇게 깨끗하게 치우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건 치우죠. 기본적인 거. 그리고 기본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쌓이는 거. 최소한의 네, 것들. 그런 쓰레기통, 것들은 네, 이런 뭐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벌레가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이거는 성격적인 것과 환경적인 게 붙어 있겠죠. 이 사연자분이 아마도 가장이 없는 집에 산다는 것은 외부로 보여지는 거가 조금 약점 잡힐까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에 의해서 이 사연자가 결벽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저희 집에도 아빠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은 어느 정도였냐면 엄마랑 언니랑 저랑 셋이 사는데 여자만 셋이 사는데 도둑에 집이 들었는데 몰랐어요. 너 원래도 집이 들어오니까 옷이랑 그런 게 막 옷가지가 나와 있는데 몰랐어. 모르다가 어떻게 알았냐면 서랍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괜찮은데요? 이 정도는 난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니 서랍이 한 개가 열려 있고 두 개가 열려 있으면 이해하는데 다 5단 서랍이 다 열려 있었던 오픈마인드야. 거야. 뭐야? 이러고 쇠파이프가 잘려 있더라고요. 창살이. 방범창이 그래서 알았어요. 며칠 만에. 그 당일이었지. 당일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다행이다. 그 정도 무디진 않아요. 우리 동침이 나갈 뻔한 공감님은 네, 남편분하고. 근데 저희 오빠는 너무 깔끔 보스예요. 너무 심해. 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가져가든가. 그게 옛다. 어느 정도냐면은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보고 다 벗고 샤워하고 나와요. 할 때마다는 아니겠죠 설마. 할 때마다. 그러니까 환장하는 게 밖에 나가야 돼. 외출해야 돼. 나는 이제 드릉드릉 밖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지를 다 싹 다 벗어요. 그 자기만의 그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루틴이 있구나. 갑자기 똥 마렵대. 그래서 저 항상 밑에 내려가서 담배라도 폈으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연초를 안 태우거든요. 의외로. 막 몸만 몸팔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청소를 근데 그럼 오빠분이 많이 하세요? 100% 해요. 근데 우리 안나 씨처럼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상욕을 하면서 더러운 와, 너 같은 것도 진짜 있다 막 이러면서. 근데 반대군요 여기랑. 네, 그러니까 저도 샤워 타월을 안 써요. 관리 잘못하면 거기 막 꼬리카락 끼고 겨울카락 끼고 막 더 더럽잖아요. 꼬리카락이라고 하면 요즘에 귀엽다. 그래서 그냥 띵털 아니었나 옛날에? 몸에 바로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분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제 지금 계속 이분이 걱정하는 게 네네.
남편이 더럽다. 그거는 건데 만약에 이분이 지나치게 결벽증이 있다고 하면은 네. 사연을 약간 더 비틀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사실은 이 남편분이 심한 거죠, 사실은. 네. 우리 남편도요 머리를 진짜 자주 감고요. 네. 어느 정도? 여름엔 2번씩. 네, 두 번 감죠. 아침에 한 그쵸, 번, 그쵸. 자기 전에 한 겨울에 번. 무조건 또 나갈 땐 머리 감아요. 네. 근데 들어올 때는 안 씻을 때 되게 많아요. 그냥 아예 안 발만 씻어요. 씻고 발만. 얼굴하고 이렇게만 하고. 그러니까 남들 시선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더이나. 토이나. 네. 근데 그리고 나는 지금 남편 말고도 다른 남자들 집에 갔잖아요. 전 남친들 집에 네. 가봤을 때 네. 놀러 왜 그래요? 첫사랑이라 몰라요. 아, 그런 컨셉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내려놓을 거면 다 내려놔. 그게 아직 편해요. 못 났어. 안나 씨는 다 그냥. 애나는 첫사랑이 여러 명이에요. 전 진짜 많죠. 멋있다. 저는 원래 금사빠예요. 네, 그래서 놀러 가잖아 남자친구네들 집에. 그러면 혼자 사는 애들 집은 진짜 이렇게 하면 먼지가 있어. 바닥에 이렇게 손으로 훔치면 먼지가 있는데 옷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어. 그러니까 맞아. 보이는데 굉장히 치중한다는 느낌을 나 많이 받았거든 남자들은. 좀 있어요.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 이렇게 하고 뭐 바르고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집에서는 사실 머리카락 그 머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게 안 보여요 눈에. 네, 안 들어와. 남자들도 아까 말한 그 우리 저기 건강각이요. 감감님 컨센스? 남편분보다 네. 더 심한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음. 진짜 심해요. 저희 따라다니면서 그거 아시죠? 어. 테이프로 이렇게 맞아. 청테이프.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왔잖아요. 씻으러 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요? 잔소리를. 지혜야 씻어야지. 신발을 벗어야 씻지. 무슨 얘기인지 나 모르겠어. 현관에서부터 그런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벗기 거 전에? 잔소리를 잔소리를 시작. 그러니까 완전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완전 한참 애로 보는 거예요. 네. 발 닦았어? 손 닦았어? 애를 키우는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남편분. 애를 그러면 안 되지. 내일 모레 40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부부 사이에 뭐 그거나 뭐. 애로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여기 네. 보이는 게 저는 공감하는 게 이제 네. 그런 거예요. 소변. 아 이거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문제예요. 앉아서 보지는 네. 괜히 이런 얘기는 계속 어느 집을 가도 친구 집이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아 이건 분명히 갈등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튀는 거 네. 이거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노란 물이 또 옆에 있고 그러면 네. 재수 씨가 보고 표정 일그러진 거 보면은 우리가 간 다음에는 아주 대판 싸우기가 이런 느낌들이 많이 나는 거죠. 서서 써 앉았어. 네. 근데 나는 뭐 오줌이 좀 튀었을 때도 그냥 뭐 내 저도요. 남편한테 진짜요? 나온 거니까 뭐 변기니까 쳐 있죠. 그 아니면 샤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저희는 개를 키우니까 그냥 거실에 맞아. 배변 패드가 있고 다 이게 약간 시내루를 먹어요. 개가 오줌이 그냥 그렇죠. 바닥에 약간 늘 적셔 있는 맞아요,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 맞아 개똥 치우고 오줌도 그렇죠. 치우니까. 지금 이 집은 근데 반려견 반려묘가 없는 것 없죠, 같아요. 없죠. 다르죠. 그러는 것 경우가 같아요. 다르죠. 그런 근데 것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이 오줌방을 보는 것이 내 남편이 기 죽는 것보단 낫다. 앉아서 싸면 약간 기가 죽는다면서요. 아, 좀 그런 느낌이 사실 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비뇨기과 의사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전혀 아니래요. 아 그러니까 기분이. 기분이 그렇죠. 기분이 그런데 네, 좀 이제 자괴감이 들 수 있으니까. 실제로 뭐 정력이나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어요. 상관은 없지. 상관은 없는데 이제 느낌상 이게 이제 좀 가능은 한가 봐요. 어떤 거요?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걸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성기를 페니스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성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제 푸시 푸시 베이베 왼손 오른손 나를 눌러줘. 왼손 오른손이 나눠진다고요? 왼손 파가 있고 오른손 파가 있고. 아 그래요? 자 그만 갑시다. 여기까지. 그래요. 좀 문제는 거짓말을 좀 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분이. 그러니까 나는 근데 거짓말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은 뿌렸다 이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쫙 하고 나오는데 대신 잔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물을 밑에다 이렇게 뿌려두는 거죠. 몇 번 좀 뿌려두는 뿌려두고 거예요. 아, 확 머리를 또 나오는 쓰네. 거죠. 이건 뭐 남자들은 많이 해본 그냥 수법이죠. 짱기만 가시고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바닷물 빼듯이. 맞아. 저도 그렇게 살아서.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하지 마요. 날 왜 이해하래? 남편이야? 그러니까 아니 사람마다 나랑 살 거야? 다른 청결의 기준이 존재하는 거니까. 날 왜 이해하려고 그래? 너무 어렵네요. 경주만 이해하면 되지. 근데 샤워 타월을 안 쓰는 거는 이거는 이분이 좀 안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저 강광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안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안 쓰면 등은 어떻게 닦아요? 그러니까 등은
둥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한 번 하고 많은 거지. 등은 내 생각엔 그래. 이 남자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누칠을 목에다 하잖아? 그럼 물이 내려가면서 등을 쓸잖아. 그래 머리 감으면서 한 방에. 그럼 한번 깨끗하게 그렇죠. 닦여진다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거의 100% 이분은 비누에 이런 거 잘 안 쓸 거예요. 이게 노프족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 그쪽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러니까 냄새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 아니면은 뭔가 그건 이상해. 이건 있어. 다른 사람한테 냄새가 날 거라고 하는 이런 질의 짐작을 하고 뿌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가 잘 안 씹는 걸 알긴 아는 거네요. 알긴 아는 거죠. 그리고 냄새가 나는 거, 냄새가 완전히 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약간 이상한 느낌을 해니까 그게 내가 안 써라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로션 뿌리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최악만 피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분이 진짜 말 그대로 최악만 피하려고 하는. 맞아, 맞아. 귀찮아서 씻기는 싫지만 냄새나는 최악은 피하고 싶다. 그 정도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환경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사연자의 살았던 환경하고 이 남성분하고 좀 달라가지고 거기서 좀 갈등이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감각님 유튜브에 이런 비슷한 고민 사연이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아 있었죠. 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사는 건 아니고 남편분이 기숙사 생활을 해서 그 꼬라지는 안 봐도 돼. 근데 뭐를 가져오냐면 양말을 거기서 세탁기가 있는데 안 빨고 완전 떡진. 그게 약간 이렇게 부둥네들. 뭐가 말아요? 뭐가? 그거를 또 신고 또 신고 네. 또 신고 짬에 쩔어서 이렇게 아니, 약간 모양이 딱딱해지는 거. 산타 할아버지 그 선물 받는 모양대로 보통 삼중층 생기는 거예요. 그 한번 신을 상태로 때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그 영상에 배댓이 달린 게 있는데 요거 잠깐 네네. 읽어드려도 될까요? 군대 가면 목포로 각 잡고 전투복 칼각으로 다리미질 하는데 결혼만 하면 반 그대로 읽어도 돼요? 네. 그럼요. 반 병신이 되는 신기한 족속이 있다. 나도 남자지만 저렇게 사는 남자들 보면 한심하다. 아내는 엄마가 아니다. 이게 배댓을 먹었어요. 아 맞아. 아내는 엄마가 아니다. 엄마라고 생각했나 봐. 이게 내가 낳은 자식 새끼가 아닌데 이쁠 수가 없어. 눈에 넣으면 아파. 안 들어가요. 먹는 거 보면 꼴보기 싫을 수 있고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꽤 있어요. 자, 그러다 한번 이제 남편 쓰는 화장실에 샴푸가 떨어진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까맣다고 얘가 거짓말을 하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물로 감았어. 샴푸 없어서 안 쓰지 끄덕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3개가 있어요. 뭐라고 답했는지.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무슨 애야? 내가 샴푸를 채워줘야지만 감아? 네, 두 번째입니다. 아니 왜?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야지. 왜 그럼 왜? 세 번째입니다. 당장 가서 감고 와. 안 그러면 침대에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마. 네, 이 3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맞춰보기 위해서 이 사연자가 어떤 분인지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필 3개를 골라주셨어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죠.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 17살 마코토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을 타임리프라는 그런 거 쓸 수가 있게 돼가지고 과거로 자꾸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엮이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언덕을 뛰어내리는 그 애니메이션 맞죠? 막 달려가지고 막 달려서. 뛰면 과거로 돌아가. 근데 그 자전거보다 더 빨리 뛰어갔고 그 다음에 그거 맞죠 그거? 네, 맞습니다. 자전거 장면도 그래서 나오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확실히 생각이 다르구나.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게 심지어 제가 알기로 1968년에 소설이 원래 있었던 원래 거예요. 원작이. 소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리메이크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몇 번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로 들어가서 바꾸려는 어떤 소녀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비 효과 같은 거네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그냥 네.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에 노래방 대해서. 끝날 때 되면은 10분 전으로 달려가요. 또 불러. 더 부르려고? 소소하다. 그런 친구예요. 그냥 아줌마한테 부탁하면 될 텐데. 부탁하기 싫고. 이 사연자는 결혼 전으로 가고 싶구나. 돌리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 클로저입니다. 이것도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 영화인데요. 줄거리 좀 긴데 이제 앨리스가 길거리에서 댄을 보면서 걸어오다가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가 나고 눈을 떴을 때 헬로 스트레인저 이러면서 첫 장면이 시작이 돼요. 댄은 앨리스의 삶을 토대로 써서 소설가로 데뷔를 하고 책에 표지를 찍기 위해 사진관을 갔다가 사진작가 안나에게 또 반하게 되고 안나는 우연히 레리라는 남자와 사귀게 되는데 이 넷이서 안나의 사진전에서 만나게 되고 레리와 사귀고 있는 안나는 다시 이날 댄과 만남을 시작을 하고 안나는 레리와 결혼을 하는데 이후 레니는 안나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스트릿바에서 만난 앨리스에게 접근을 하고 이게 서로 이제 뭐 끌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되는. 넷이서 찌그락빠그락하다 바람 그렇죠. 피는 건가요? 그 얘기. 그러니까 사실 소위 말하면 이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붙어 먹었다. 맞죠? 이 여자랑 넷이서. 저 남자 네. 붙이면은 아, 둘이 붙어 그러네. 먹은 거고. 아. 둘이 붙이면 붙어 아니, 그러니까- 고소 들어오나요? 헐리우드에서? 이거 약간 어쨌든 인간의 그 완벽한 사랑과 소통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좀 맺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실격. 아마 첫 문장이 가장 아름다운 소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나는 한많은 삶을 살았습니다인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저희 집에 이게 2권이나 있는데 네. 단 한 장도 읽지 않았어요. 이게 어려워요. 네. 책 내용은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인간의 위선과 이제 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인공 오바 요조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이제 몰락하는 내용의 네, 내용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하나라도 사연자분과 본 영화나 책이 겹칠 때가 있는데 이분은 저랑 진짜 안 맞나 봐요. 네. 저도 클로저 정도지 시간 달린 소녀는 그 스킨만 봤고 네. 인간 실격은 워낙 어려워서 저도 조금 보다 말았는데 이분은 지적 허영이 있나? 지적 아니면 허영심 약간 껴있다. 더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연자분이 뭔가 안 맞는 불안함이 보이시네요. 이 사연자한테. 그러니까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지금을 불만족. 클로저도 계속 겹치는. 뭐 그리고 인간 실격은 완전히 이거는 뭐 결국은 몰락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라서 네. 이 분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 같기도 해요. 사연자분이. 인간에 대한 시선 자체가 네거티브한 그렇죠. 작품들이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은 좀 읽히는 가운데 다시 또 이분의 선택지로 돌아가서요. 첫 번째 자기가 무슨 애야? 내가 샴푸 채워줘야지만 가마? 두 번째 아니 왜?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야지. 왜? 세 번째 당장 가서 감고 와. 안 그러면 침대에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사연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네. 이분이 남편한테 지랄을 하는 스타일인지 어떻게 아니면은 지랄하는지. 그렇죠. 어떤 짓을 하는지 아니면 꾹 참는 스타일인지. 근데 지금 상태는 약간 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런 거라고 하면 이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2번. 아니 왜?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지. 왜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도. 아니 그게 아니라 도대체 왜 해? 도대체 말을 해야지 왜? 뻥 터진 거지. 네. 우리 애나는? 원래 저도 2번 같았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항상 경주한테 물어보는 게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제 워딩이. 네. 근데 샴푸를 채워줘야지만 가마라는 그 문장이 좀 디테일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실생활에서 나올 듯한 그런 단어 같아서. 그래서 저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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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가 채워줘야만 가마? 이렇게. 감자님은? 이건 네. 2번입니다. 아. 저희 남편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왜? 없어. 지혜야. 왜? 지혜 일로 와봐. 왜? 왜 그래? 너무 많이 듣는 얘기. 그러면 그 남편분은 알면서 그러는 것이죠. 그쵸. 잔소리죠. 잔소리죠. 잔소리 방식이죠. 저도 2번. 그쵸. 네.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느낌? 자. 정답은 2번. 왜 도대체 왜? 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그러면서 이분이 좀 남편의 특징으로 거짓말 허세라고 추가 정보 좀 주셨는데 시스타는 거짓말 외에도 다른 거짓말이 훨씬 심각하다. 결혼 전엔 키 5cm 속였고 허언증 있는 것 같다. 술 안 먹겠다고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오고 화를 내야지만 미안하다고 무한 반복한다. 기존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거나 허세 심하다. 전혀 있지 않는 일을 겪은 것처럼 생생하게 말한다. 뭐 중간중간 상황 분리할 때 뭐 넘기려는 거짓말도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은 남편 전혀 믿지 않는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남자들은 있지 않아요? 귀여운 허세. 그렇죠. 5cm는 좀 심했지만 3cm. 아니 근데 이게 속여져요? 아 저는 이제 저거 뭐냐? 5cm를 진짜 속이려고 한 걸까요? 키로 아니 피부도 그냥 같은 얘기한 거. 게 아닐까요? 5cm 뭘 그냥 얘기해요? 저도 늘 제 키를 아내에게 180이라고 계속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냥 장난치기라고. 네, 장난으로. 아, 165인데. 네, 15cm 올렸어요. 네. 요즘에 근데 남자들이 이 깔창을 양말 안에 넣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한 3cm 정도는 그래도 연애할 때는 좀 속일 수 있지 않을까? 초반에는? 그쵸. 근데 5cm는 못 감아요. 5cm는 이거는. 좀 거의 심할 것 하이힐인데?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그 남자들의 어떤 종특인 허언과 그 허세와 그 거짓말의 일반적인 수준을 실어서 이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 남편분이 진짜 심각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종특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이 문제점들이 정말 저도 구분 짓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게 조금씩은 있어요. 남자들한테. 조금 추궁하면 거짓말부터 하고 뭐 잘못해놓고선 네. 아무렇지 않은 척 다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갑자기 행동을 하고 회피를 하고
아니 딱 앉아서 해결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웃으면서 왜 그래? 막 이런 느낌? 저희 잘못했던 과거가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종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있습니다. 제가 구분 지으려고 한 건 아닌데. 했습니다. 제가 그 행동. 예. 그죠? 예, 합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저도 모르게 그러시네요. 네. 무서우니까. 예. 그 표정이 싫은 거예요. 무섭게 달려고. 왜 이거를 그러면 듣기 그때 싫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네. 혼날까봐. 네. 지금 요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치. 근데 건강강님 댁은 어떠세요?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오빠는 술을 일주일에 8일을 먹어요. 오, 파리를 하루에 너무 2번 남자 먹는다. 며칠 빌리면 안 돼요? 꼼꼼하게 드세요. 꼼꼼하게. 그래서 뭐 이건 연애 때 너무 많이 싸웠죠. 술을 절대 안 먹겠다. 근데 저는 포기했어요. 아니 걔가 똥을 참지 우리 오빠는 술을 못 끊는다. 근데 또 뭐 밀크시슬 더럽게 챙겨 몸을. 그치. 왜냐면 또 술을 먹어야 되거든. 저 내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냉장고 저 깊숙이 숨겨놔요. 원래 남자들은 술 먹으려고 조기 축구 하는 거예요. 맞아. 체력을 키워야 되거든, 술을 먹으면. 그래서 뭐 자기 몸 관리만 잘하면 저는 맞아, 뭐 맞아. 술 먹는 거는. 그래 어쨌든 남자의 일반적인 특징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또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고. 왜 조금이라도. 혼나기 싫어요. 일단은 유하게 그 상황을 대충 마디 점프 하고 싶은 거죠. 뭐 굳이 이거 때문에 또 싸우고 싶지 않다? 뭐 그 정도 느낌?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사연 그렇다면 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사연 한번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편은 5살 연상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포자로 간간히 알바만 하고 목적 없이 살았습니다. 만성적인 우울 탓인지 늘 현실 도피를 했습니다. 당시 제 주변 또래들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터라 더욱 불안했던 시기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을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결혼하고 안 사실이지만 저 이전에 몇 명이나 선자리를 주선하셨고 1년 안에 결혼하길 원한다고 하셨더라고요. 멘탈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만나는 동안 제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해주고 고생 안 새킬 테니 몸만 오라고 하는 남편이 고마웠기에 결혼을 거절하기도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또 취직을 못했으니 결혼이라도 해야지 하는 집안의 압박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에 휩쓸리듯 연애에서 결혼까지 8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들었는지 다이어트 없이 5kg가 빠졌어요. 결혼 직후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라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남편은 저와 연애 기간도 짧고 아직 완전히 신혼인데 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과 몸에 있는 등드름이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겪어보니 극한의 자기관리 부재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뒤늦게 정이 떨어졌어요.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키스하면서 수염이 따갑고 입 주변이 벌개져도 많이 참았습니다. 아우 수염이 따가워. 괜찮아. 하던 거 마저 해야지. 그땐 남편 수염이 그냥 좀 빨리 자라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만나러 오는 데이트 날에도 면도를 2, 3일 안 하고 왔던 거라는 걸 결혼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데이트할 때마다 준비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말이죠. 또 결혼하자마자 방구도 일방적으로 텄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뿡뿡거려요. 민망해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씻고 나서 알몸으로 자꾸 덜렁덜렁거리면서 지나다니는데 볼 때마다 문명 사회를 접하지 못한 원시인 같고 침팬치 같고 천년의 성욕이 떨어져 미칠 것만 같습니다. 남편은 같이 사는 저를 감정이나 생각을 가진 인격체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전체적으로 성의가 없다는 느낌도 듭니다. 남편은 자신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동생이 있었기에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이 동생에게로 많이 쏠려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물론 평생 긴장을 유지하며 살 수 없고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 주는 감정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리 가까워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례함이거든요. 요즘 남편을 볼 때마다 점점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고요. 남편에게 애정과 성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혀 흥분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보내는 사연은 남편에게는 차마 하지 못한 말입니다.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한 번은 참고 남편에게 자기야 나는 남자랑 한 집에서 산 적이 없어서 이런 모습들이 당황스러워. 최소한 속옷은 입어줄래? 혼자 살 때처럼 행동하는 건 이기적인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네, 여기서 남편이 뭐라고 씨 부렸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기간, 그러니까 정말 급속도로 빨리 결혼하셨네요. 짧게 툭툭 치고 바로 이제 8개월. 결혼을. 여기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네.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취업에 가망이 없는데 부모님이 압박해서 결혼과 취집 네, 이걸 취직을 하고 같이 하는. 해서 심리적인 어떤 절벽 상태로 빠지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그런 분 거죠. 근데 저도 참 이 사연 보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은 기간은 좀 중요해 보여요. 안나 씨도 좀 오랜 기간을 사람을 안 다음에 결혼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알 만한 시간이 되게 부족하고 결혼을 하고 알았는데 어머나 돌이킬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물르고 싶은 정도로 정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 얘기. 점점 끝없이 정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은 파도 새로운 모습이 있구나.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더더욱 전혀 신경을 안 써주고 왜 이렇게 안 쓰지? 오히려 무례하고 음. 그 집에서 속옷 안 입고 다니는 것도 이거 가지고도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전 가끔 예, 예, 무례함도. 예. 그 샤워실 앞에서 이렇게 훔쳐보는데.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저희 오빠도 근데 굳이 안 훔쳐봐도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브이로그를 못 찍어요. 백이 걸려요? 네, 노딱 걸려가지고. 뒤에 배경이 약간 진격의 거인처럼. 유해기 씨다 살색이에요. 거인이 지금 막 걸어다니시는 그래서 이걸 모자이크를 하면 진짜 딱 스팸으로 보여요. 이렇게. 근데 우리 건강강님 남편분은 조금 결벽증이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 예전에 우리 사연 중에 네. 그 결벽증 있는 분이 아, 옷 벗고 집에서 다 벗고 나체로 막 다닌대요. 먼지 뭐 이런 게 너무 싫으니까 딱 깨끗이 한 다음에 계속 나체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풍채가 조금 있으니까 좀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거예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씻고 나오고. 건강강님을 애기로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애기 상태로 돌아다니십니다. 그쵸, 신생아 상태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다 괜찮아. 근데 그 제 화장대가 있어요. 그건 제 공간이잖아요. 그쵸. 화장대 의자가 가죽 의자예요. 근데 혹시 근데 거기 앉아 있을 때 알몸으로? 한 시간 닦아. 왜 앉아있겠어? 로션 바르는 거지. 뭐 바르고 요즘 조금 꾸미기 시작했어요. 알몸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싹 바르고. 그것만 태초의 인간부터 시작. 그것만 안 해주면 난 다 괜찮아. 거기 오래 앉아 있으면 일어날 때 쩍 소리 나잖아요. 네. 그럼 거기 이제 그 왜 장례식장에서 쓰는 비닐로 있죠. 그거를 몇 장씩 깔아두세요. 횟집에서 깔아주는 거. 그럼 남편분 나갈 때마다 한 장씩 이렇게 거두면 되니까. 절대 그럼 남편분은 그걸 그대로 걸어 떠내고 앉았어. 그럼요. 그치. 왜냐하면 이 공간에 거치장거린 건 용납할 수 없다. 세상에는 나는 너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분이 계속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건강강의자처럼 네. 오래 사시고 또 이제 못 보고 다 보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분은 신혼이기 때문에 문제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태. 혹시 죄송하지만 결혼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죠? 얼마나 알고 결혼하셨는지. 2년 만나고 2년 사귀시고? 그래도 꽤 만나시고 오래 그러죠. 만났죠. 네. 그렇죠.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10년 넘어 그 10년 정도. 넘었죠. 네. 일찍 하셨네요 결혼은. 견뎌냈어요. 그럼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건강한님. 그러니까 근데 저 이분 너무 좀 잔인한 말 해도 될까요? 이 남자분은 그래도 되는 여자를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편한 여자. 예.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래도 될 사람. 이게 사실은 이 사연에는 안 들어있는데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내가 너한테 하나 들어주면 앞으로 다 너한테 맞춰줘야 될 것 같아. 넌 끊임없이 나에게 안 요구를 해. 맞춰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주기 싫다는 거죠. 너의 요구대로. 아까 지금 경강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이렇게 한 거죠. 몸만 오라는 남편이 고마웠고라는 거기에 이제 그게 다 함축적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요. 이런 건가? 그래서 사람이 절대 몸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 부담을 좀 줘야 되는 살면서 달달 볶아. 뭐라도 들고 가야 돼. 네. 결국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슬프죠. 그걸 하지 못하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아까 이게 취업이랑도 관련돼 네, 있죠. 같은 네. 맥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수세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남자분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조금 그 사연자분께 죄송하지만 좀 사연자분이 이제 집에 계시고 계속 이제 취업 안 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남편분은 내가 이렇게 좀 막대해도 된다라고 위치를 좀 설정을 하신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다니다가 그냥 결혼하면서 일 포기한 거랑 달라요. 취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아. 그러니까 더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말을 담기가 너무 죄송한데 그런 것 같아요. 남편분이 그런 뭐 생각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례한 거로 그쵸, 보고 그쵸.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 맞아. 분명히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여성분 우리 사연자분께서 연애를 많이 안 해보셨나 봐요. 이틀 정도는 안 밀어야 까슬까슬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모르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랑 얼굴을 부비면서 키스 많이 안 해본 분이 아니었나. 그런가 보다 했다는 거잖아요. 경험이 좀 많으면 걸러낼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마음 알거든요. 우울할 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누가 사귀자 그러면 다 사귀었잖아. 왜 그러냐면 나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사연자분도 우울했을 때 자꾸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이게 뭔가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그치. 사실은 그게 이미 했어. 이미 그런 부분인 건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관련돼서 남자로 안 느껴지고 성욕까지 잃었다. 흥분이 안 된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동물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네. 그건 확실한 거죠. 네. 분위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진지하게 얘기를 한 번 했나 봐요. 전 존중한다면 속옷도 입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맞춰보는 건데요. 선택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나 일하고 들어왔잖아. 집에선 편하게 쉬고 싶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결혼한 사이인데 이게 뭐가 문제야? 그냥 있는 그대로 날 봐줘. 세 번째입니다. 야, 넌 맨날 요구를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구나. 여기 있는지 답이네. 모르고 3번이요. 근데 전 지금 너무 어려운데 3번이요. 지금 말도 안 했는데. 선택지라도 얘기하게 해줄게요. 네. 너 맨날 요구하고 강요해서 들어주기 싫어. 들어주면 계속 들어줘야 할 것 같아. 처음 들어보는 게 선택지인데요. 네, 이 중에서 답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3번? 그렇죠. 저는 좀 네. 반항아식으로 2번. 일부러? 고마워요, 로이. 네. 저는 근데 1번 봤을 땐 1번인 줄 알았거든요. 3번의 정답이 발설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난 1번. 근데 약간 이건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나 일하고 들어왔잖아. 이 느낌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넌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너 뭐 했는데 왜 날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잔인한 거죠. 3번에는 이걸 요구하고 강요한 얘기를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강요한다, 네가 나에게. 그러니까 집에서 속옷 좀 입어줘. 이걸 강요한다고 표현하고 네. 오줌 이렇게 좀 흘리지 말아줘. 강요. 이걸 강요라고 느끼면은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망나니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네. 들어주면 계속 들어줘야 할 것 같아 라고 했잖아요. 아니 부부 사이에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평생? 그렇죠. 원래 계속 평생 서로 수발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건 너무 사실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옛날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면 70, 80 정도 됐을 사고방석 아니에요? 70년대. 곤대. 네, 진짜 약간 TV에서 야 초장해지면 다 지는 거야. 이 마인드셋이잖아. 정신 나갔어 지금 약간. 남편이 70년생이라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얘기한 건 70년대생이 아니에요. 70살. 그때 나와. 50이나 70이나. 얼마 안 남았네. 미안하게도 60년대생입니다. 승. 아니 60년대 우리 교수님도 저렇게 트렌디한 생각 가지고 계신데. 네. 너무 궁금한 정답은 뭐예요, 나 PD님? 정답은 네. 3번이에요. 나 소름. 그래서 이 사연자분 고민이 신혼에 기약 없이 견딘다는 기분이 드는 건 괜찮은 건지, 사랑과 믿음과 성욕 없어도 제가 노력하면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결혼이 다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이 관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라고 이렇게. 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일단 너무 우리가 네. 여태까지 다뤄온 사연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사안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네. 중대한 사안 이건 같아요. 사안 같아요, 진짜. 네. 힘드실 텐데 우리가 그래도 뭐라도 나이도 20대야. 나이도 20대 후반. 네, 20대 후반. 왜?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30대 넘어서 결혼하시고 그러는 게 그죠. 이번 빨리. 네. 나는 누가 내 옆에 20대 여자애가 결혼한다고 하면은 말리고 싶어요.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솔루션을 그래도 좀 드려야 돼서. 솔루션이요? 우리 애나는 뭘로 그러면 이거 타로로 보면 좀 좋을까요? 이거 답답하다 이거 이렇게. 진짜.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대로 아니, 살면 어떻게 괜찮지. 되는지?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할까요? 아니면은 그래 남편이 말하면 바뀔까? 좀 이렇게 우리 사연을 들려주면 네. 조금이라도 좀 변할 의지가 생길지. 저도 그 생각해요. 이런 타입의 남자는 지금 나 망신 주려고 환장했어? 내 사연 보냈다고? 이런 타입 같아요. 망신인 줄 아냐? 남편분이 우리 방송을 들으면 바뀔 바뀔지. 것인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줄 것인가. 아, 왜 엄숙해? 아이고. 네, 곡소리 난다. 곡소리.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뭐 타로 카드, 물론 뭐 타로 카드가 나쁜 뜻만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다고는 하는데 이 카드가 조금 그래요. 어디서 나와도 도움이 안 되는 카드예요. 네. 근데 지금 하트가 지금 칼이 꽂혀 있잖아요. 네. 3개. 그러니까 이게 사연자분은 남편분에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부부로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냥 남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그냥 다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게 바로 발당 카드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을 자세가 아예 안 돼 있다. 아마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방송을 들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마지막 카드가 소년 카드 윈드가 나왔는데 생각을 조금 새롭게 봐볼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변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런가? 했지만 다시 어머나네요. 안 좋네요. 교수님 아시죠? 네, 뭐죠. 제가 이제 이분의 본인을 평가하는 부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여성들만 사는 집에서 그 얘기를 할 때부터 상당히 뭐라거나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선택을 좀 일종의 강요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계속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의 상황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본인의 여러 선택을 할 때에 또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것이 채워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으로 선택하면 그건 망필이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민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거는 이 사연을 듣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한 건 그런 부분인 거죠. 이거는 여기 나올 사연이 아니라 이건 사랑과 전쟁에서 이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사와야 거의 될 그 정도. 사안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연 자체나 본인의 상황이 그 정도 상황이다. 이혼 법정에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는 것은 그건 꼭 명심하시고 이제 문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첫 번째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된다. 즉 남편한테 명확히 무엇인가를 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 당신이 이 행동은 무례한 거고 당신이 나를 안내로 생각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해야 될 행동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걸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관계를 못한다라는 확실한 부분이 먼저 전제가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왜 조금만 지나면은 지금 말하면 여기서 이제 아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나아질 거다 하지만은 이런 관계는 100% 깨집니다. 더 문제가 돼요. 오히려 아이가 생기기 전에 명확히 해두는 게 좋다. 그 명확하는 건 자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기의 깊은 확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나가실 것은 이분이 조금 더 뭘 더 배우시고 공부를 더 하시고 뭔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개발을. 그러니까 뭐 당장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면은 남편이 덜렁거리고 다녀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생각의 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기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분한테. 집에만 있다 보면 세상이 맞습니다. 집이 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덜렁거리거나 그런 게 다 크게 다 와 닿게 나를 되는데 무시해서 그러나. 만약 내가 취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빨리 지금 남편이 오줌을 싸거나 뭐 나채거나 상관없이 빨리 지금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왜 생각 갑자기 와. 일을 하는데 술을 먹어? 아니 회식을 술 먹는 게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의 연장선 말이에요.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을 텐데 지금 집 밖에 세계가 없으니까 더 네. 답답하고 더 크게 와 닿으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한 정통하신 어떻게 그렇게 버티셨나요? 컨센스 건강관님. 근데 이분 고민 중에 그 성욕을 잃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장난치는 것 같지만 크리스찬인데 완전 크리스찬은 아니고 세미 크리스찬이에요. 세미 힙합 간헐적으로 나가고 믿고 네. 믿고 안 믿고 하는데 거의 지금 반불자 상태거든요. 아, 불교 쪽으로 마음이요? 아니요. 이미 성욕 리스예요.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욕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어요? 네 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되려고 하면 돼요. 식욕을 막 참잖아. 그럼 우린 죽잖아.
안 먹으면은 그 정도로 강하신가요? 전 강한 편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건 바이오리듬이 있고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교류만 조금 되면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욕에 난 정신 차려! 그 정도로 네. 그게 차려지던가요? 차려지더라고요. 네, 아직은 차려지더라고요. 웨이크업! 저는 내려놨어요. 시어머니 아드님한테 내가 이런 더러운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감히 항상 집에서 옷매무새 단정히 하고 다니거든요. 목고름 이렇게 꼭. 그럼요. 매무새를. 우리 개복이 나중에 나 부끄러운 일 안 생기게 항시 조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성욕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왜냐면은 이분은 지금 20대잖아요. 29. 그쵸. 결혼하고 8개월밖에 안 됐기 한참 때야.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가장 뜨겁게 지금 그나- 해도 판이거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남편분이 남을 더럽게 신경 써요. 그렇지. 네. 안 씻는데 또 머리에 물이라도 묻히는 이유가 누가 너 머리 안 감았어? 아니 나 감았어. 감긴 감았지. 물만 껴안졌지만 그래서 남한테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물을 조금 묻힌 건 아닌가 그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와이프분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귀에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입을 좀 빌어서 특히나 이게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한 사람이면은 이게 데미지가 어디서 오냐면 진짜 한참 그 막내급 있죠. 그분이 막 헐 과장이 입 똥꼬네 대박 막 입냄새 쩔어 MZ 세대들이, 데미지 겁나 커요. 그러니까 남의 입을 좀 빌어서 충격 요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누구 저기 여동생한테 좀 하라 그쵸. 근데 절대 본인이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신경을 쓰는 분한테 입을 빌어서 네가 얼마나 더럽고 사회적인 시선이 이러면 네. 지금 이거는 되게 몰상식한 행위다라는 거를 인지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연기 잘하는 애를 갖다 써야 되는데. 연기 못할수록 좋아요. 그래요? 영혼 없이. 헐 대박. 알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사연자님이 자기 프로필로 고른 영화 중에서 오늘 솔루션 영화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게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이거 사실 아까 분위기 보니까 다 안 보신 분이 안 봤어요. 여기 본 사람이 없나요? 이거 한 명 있고. 왜 안 봤을까? 제가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데 그건 안 땡기더라고요. 네. 너무 되게- 건전해서. 너무 건전해. 무슨 그쵸? 뭐 어둠도 없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날라다니고 괜히 그림이 자체가 나 어두운 거 그냥 좋아하니까. 애들이 노는 그런 느낌. 막 그쵸. 밝아 보이고 그래서 안 땡기더라고요. 자세히 보면은 또 이게 심오한 철학이 또 담겨 있는 영화예요. 그렇다고 하긴 애가 티 없이 맑은데. 그래. 티 없이 맑은 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일 너 졸업하면 뭐 할 거야 했을 때 몰라? 라고 하는 애 마코토입니다. 17살이에요. 이 마코토는 친한 친구 2명이 있는데 고스케라는 의대를 목표로 한 목표가 뚜렷해요. 남자애가요? 공부 엄청 잘하고 고스케라는 애가 한 명 그래서 있고 싫어 나. 붉은 머리에 붉은 머리에 한량 같은 친구 치아키 이렇게 둘이서 친한 셋이서 친한 친구입니다. 평화로운 고교시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과학실에서 뭐 찾다가 넘어지면서 팔을 이렇게 호드 같은 거에 팍 찍혀요. 갑자기 그때 타임리프 기능이 여기 딱 박힌 거야. 호숫가기로요? 네. 그게 미래에서 온 그 타임머신 무슨 캡슐이에요. 근데 그거 걔가 우연히. 네, 그게 우연히. 스파이더맨 같은 거네.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임리프가 생겼는데 이 마코토는 그게 생긴 걸 알고 나서 어떤 걸 하냐면은 쪽지 시험 보는 날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만점을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를 열었는데 내 푸딩 어디 갔어? 푸딩이 있던 날로 돌아가요. 그럼 푸딩을 먹어. 그게 되게 단순한 친구. 단순한 친구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더 부르고 싶어서 계속 과거로 10분 점프를 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얘는 미래에 대한 특별한 목표도 야망도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한량 치아키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같이 태워주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좋아해. 널 좋아해. 뭐 이해서 안 봐. 아니, 갑자기? 이 느낌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는. 일본 거죠. 그럼 왜냐면 마코토가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 왜냐면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야. 친구니까 네. 낯간지럽지. 고백으로 혼내준 거구나.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돌아가도 다른 방식으로 고백을 하고 또 똑같아. 돌아가도 다른 방식으로 고백을 해서 그때부터는 과거로 돌아간 다음에 얘를 피해 다니는 막 책상 밑에 숨고 죽이면 되지. 네,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는 좀 장르가 다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나서 이모로부터 야 네가 타임리프를 통해서 행운을 얻는다면은 누군가 또 불행을 얻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균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쯤에 얘가 이 숫자가 줄고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챕니다. 이게 한정이 있어요. 그리고 1이 딱 찍힌 날 자기가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한번 이게 브레이크 고장 나가지고 철도에 7번 하다가 타임리프로 한번 살거든요. 그 자전거를 다른 절친 그 의대를 지나간 고스케가 그 여자친구랑 같이 타고 그 철길을 막 가고 있는 걸 알게 돼요. 미친 듯이 이제 또 시간을 거슬러 달리기 시작하면서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게 그게 마지막인데.
내용입니다. 뒤에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네, 뒤에 뭐 이야기가 또 다 나오는데. 재미는 있네요. 네. 다 봤네. 굉장히 재미없다 다 없는데 봤다. 있는데 아니요, 난 밝은 거 싫어해. 마코토는 곤란한 상황이 오면 항상 회피라는 친구예요. 네. 과거로 가서 없앨라고 해요. 그런 친구인데 사연자님도 지금 약간 피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이 어려움을 취직으로 피하고 남편과의 극한 갈등이 올 거를 그냥 묵인하면서 이렇게 피해 와서 지금 여기까지 골물대로 왔고 그걸 또 이제 직접 또 얘기하는 대신 저희한테 보내서 어떻게든 선택을 요구하고 좀 답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하는 선택을 계속 해오는 이 마코토 같은 삶을 살아오셨는데 사연자님이 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전력으로 질주해 나가는 이렇게 얘는 그러니까 시간을 과거로 돌리기 위해서 얘는 막 엄청나게 전력 질주해서 뛰어야 돼. 시간을 건너 뛰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이제 막 프레임 밖으로 이렇게 달리는 게 프레임 밖으로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고 막 이 정도의 뭐 마지막에 그 구하러 가는 장면 그런 장면도 나와요. 마코토는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과거로 갔지만 치아키의 고백은 결국은 계속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하던 일을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연자님도 이제 이 마코토처럼 직면을 할 때가 왔다. 그리고 마코토는 과거로 달렸잖아요.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미래로 달리기 시작을 해요. 미래를 향해서. 미래도 사실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를 바꾸고 싶은 그런 간절한 달리기만큼 미래도 그렇게 간절하게 좀 달려야지만 바꿀 수 있거든요. 이제 사연자님한테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면하는 것하고 그 달리는 그 간절함 마코토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꿈을 찾아서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를 좀 이렇게 달리는 마음으로 전력 질주를 하는 마음으로 좀 달려나가서 뭔가를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골랐고 마지막 마코토의 대사가 나와요. 나 해야 할 일을 정했어 라는 꿈이 없던 소녀가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대사를 하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러신 그런 미래가 펼쳐져 있으니까 달려나가시길 좀 기원해 봅니다. 29이면 너무 젊어요. 너무 젊죠. 영혼도 팔겠어. 너무 젊죠. 그때로 그때 갈 수 20대로 있다면. 갈 결혼 수 다시 있으면. 하실 거예요? 결혼이요?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살아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살아보고 난 다음에 알아요. 아, 29이면 뭐. 네.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그 20대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많은 가능성을 많이 생각해 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 와중에 남편도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다른 왜냐하면 남자로 바뀐다고요? 저는 이 중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중의적인 얘기를.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바뀔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남편이 다른- 바뀔 수 있다는 생각. 그 선택도 본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한테 있지 어떤 사람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타이머씨는 과거로만 열려있지 않고 미래로도 열려있는 거니까요. 네,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저희가 사연자분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 좀 전달했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상담사분께 별배지 2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제 제한 없이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이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사라잇@팟빵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상품권 드립니다. 메일 보내주실 때 전화번호 꼭 기입해서 보내주시고요. 나피디님 협찬이요. 네,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에서 볶음 캐슈넛과 더치커피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중인 화면 캡처해서 141팟빵.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소 보내주세요. 메일은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찬, 친구 생일 선물, 집들이 선물, 결혼 선물 뭐 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그럴 땐 It's My Flower 탄생화 디퓨저를 선물해보세요. 웹을 탄생화로 만들어 특별하고 핸드메이드로 디테일이 살아있어 고급스럽습니다. 이 제품은 1사라 유튜브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매주 5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아, 네. 많이 매끄러워진 거예요. 갖고 싶다. It's my flower. 그죠. 오늘 우리 관광님과 함께 네. 권감각님. 네. 감각님 입에 안 붙죠? 네. 근데 왜 권감각이에요? 건강각 그게 권은 성이 권씨고요. 안동 네. 권씨고 네. 특별한 뜻이 없어요. 감각. 네. 아무 뜻이 없고 그냥 그때 트렌드가 그랬어요. 무슨 뭐 성실, 뭐 무슨 센스, 뭐 그냥 잘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뭔 뜻이냐 물어보는데 그렇죠. 아무 뜻이 없어요. 잘 되지 않았을 때 아무도 묻지 물어보지 않아요. 않았지. 보통 그렇죠. 네. 오늘 뭐 재밌으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아, 이렇게까지 오래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걱정돼서. 네. 왜요? 저는 제가 찍고 편집을 하잖아요.
이렇게 긴 거 편집하려면 죽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 저 사람들이 하니까. 저는 제가 유튜브 제가 하셔야 하니까 되니까. 저는 촬영 한 10분 쿨거래로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역시 다르다. 품에 비해 잘 되셨네요. 그럼요. 확실히. 가성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깨알 같은 멘트들 많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내 고민을 또 좀 하고 싶어요. 솔루션 듣고 싶어. 돈 내고. 돈 내고요? 아니 그냥 사연 보낼게요 거기로. 그래요. 한 자리로. 네네. 살다 보면은 말 못할 건덕지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유튜버나 아니면 그 사이트 뭐죠? 판! 요런 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아까 못한 이 사연자한테 네. 딴 주머니를 하나 차시라고. 그래요. 네, 경제적인 부분 그 얘기를 아까 못한 것 같아서 쩐이 좀 있으면 마음이 좀 맞아. 여유가 좀 생겨요. 없으니까 그쵸.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상황이 되서라도 네. 확실히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분하고 통장 잔고에서 여유가 나온다.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아까 안 씻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편 잠자리 전에는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게 뽀득뽀득 씻거든요. 컨텐츠가 있는 날. 에? 어떤 컨텐츠? 성관계 하는 날? 그냥 생짜바리를 다 말하나 봐요 여기. 섹스하는 날. 아우. 섹스하는 날은 우리 허성애님을 모르시죠? 유교거리라서 깜짝 놀랐네요. 섹스할 것 같은 날 있잖아요. 물론 씻었는데 그냥 이벤트 없이 넘어간 날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자기 전엔 나도 그래도 성의를 좀 보인다. 그러니까 이 남편분 자체가 조금 정말 성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쵸. 여기라도 좀 씻든가 남성 중앙이라도. 그것도 안 씻으니까. 남성 중앙, 소년 중앙. 소년 중앙. 고양이 세수는 이제 그만.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강강님도 저희 기회 되면 다음번에 또 뵙길. 그럼요. 네, 입담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유튜브 봤는데. 네. 단어 편집발이고요. 선택이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산마이 단어. 산마이가 아니에요. 너무 그래요? 똑똑하세요. 산토리 같네요. 산토리. 싼마이 이러면 너무 싸 보이니까. 저는 섹스,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위 이런 식이라서. 표정 관리. 오빠가 약간 창피해하는 것 같죠. 친오빠가 왜 동생 창피해하는 그런 뭐 느낌. 특별히 자랑스러워하진 않네요. 왜 쥐가 그래? 우리 출연자 다 안 그래. 아니 근데 웃긴 게 이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속은 계속 좋아. 속은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막 이런 사람이 음영이에요. 늙은 너구리라고. 이게 이제 음흉한 너구리. 얼굴 하얗고 섹스 워드 피약증 같은 것이 있는. 섹스 워드 피하. 그냥 이렇게 확 보내버리네요. 피하는 뭐예요? 뭐가 있냐? 섹스 워드로 날 때려줘 이런. 계속. 병태인 거죠? 네, 좋아합니다. 듣는 거. 네, 알겠습니다. 강강님 다음에 또 뵙길 기원하면서 저희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